네, 저는 원래 이 세종대왕님을 진짜로 원래 존경을 했어요. 야, 조선에 이런 천재가 있었다니. 대박, 대박. 야, 이분이 미국 주식까지 이렇게 좌지우지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Respect the power of K-writing. 대박, 대박.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슬슬 11월 4월이 오고 있어서 미국 시장이 통계적으로 언제가 저점인가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5월 10월이 보통 언제 끝나는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11월 4월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별 정밀 분석을 해봤죠. 이걸 왜 작년에는 안 했을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왜냐면요, S&P 500은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11월 4월이 한글날 언저리에 옵니다. 요게 10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의 평균 결과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S&P 500이 이렇게 10월에 좀 오른 척 하다가 한글날까지 꼬라박다가 자, 이날부터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S&P 500의 정상적인 패턴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알았더라면은, 작년이 22년 기억나시죠? 그 러우 전쟁도 있었고 그 파월이라는 아저씨가 우리 금리 올려요 0.5% 이거 안 되잖아 5% 가자 해가지고 이제 금리는 이렇게 올라갔고 주식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언제 스톱을 했는가? 네, 바로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11월 4월이 좋기는 한데 보통 한 한글날 언저리부터 주식시장이 좋아졌다라는 걸 작년에 알았더라면은 10월 13일부터 폭발적인 랠리가 있었거든요. 10월부터 그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우리 세종대왕님, 우리 K-writing을 만드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지 몇백 년 후에 미국 주식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를 보고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보통 1월 중순까지 네, 흐름이 좋습니다. 이게 S&P 500이죠. 네, 보시다시피 11월에도 뭐 이렇게 갔다가 중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고요. 12월 같은 경우는 초에 오르다가 이제 중반에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텍스 러스 셀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그 12월에 돈을 잃은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내 수익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주식이 이렇게 좀 빠졌다가 이제 그 주식을 되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연말 연초 랠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요 연말 연초 랠리는 이미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찍었는데 미국에서도 꽤 강하고 한국에서도 꽤 강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한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좀 안 좋다가 3월 중순 4월 말에 또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흐름을 보통 보이죠. 나스닥은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1026번 영상에 대해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미국 대선해에는 미국 시장이 괜찮은 편이죠. 네, 지금 이제 그 4년, 그러니까 S&P 500의 대통령 4년 패턴을 보면은 이게 21년, 22년, 23년,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실제 주가이고 검은색이 주가가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21년, 그러니까 1년 차에는 보통 주식이 오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올라줬습니다. 2년 차에는 보통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3년 차에는 보통 오르는 게 맞아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하반기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 패턴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보통 4년 차에 그러니까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통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것이 정상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내용은 요 영상에도 나오는데 기존 대통령이 8년 임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물러나고 새로 두 사람이 나오는 대선 요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때는 미국의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은 거의 뭐 무조건 나올 거고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유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두 명을 이미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적습니다. 누가 이기든 크게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바이든이 이번에 이기고 28년에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시면서 새로운 두 사람이 뉴페이스가 두 명 나왔다면 그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알 바 아니죠. 지금 24년에는 두 명 이제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요. 자, 나스닥은 어떤가? 나스닥도 9월에 보통 이렇게 꼬라박다가 이제 10월에도 한글날까지 이렇게 꼬라박다가 그 후에 이렇게 강력히 오르는 흐름이 정상입니다. 역시 세종대왕님 나스닥에도 영향력을 미치십니다. 와우. 죽인다 진짜. 그래서 얘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10월 중순과 후반 흐름이 좋았고요. 작년엔 제가 왜 일별 정밀 검사를 안 했을까 굉장히 좀 후회가 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11월에 이렇게 오르다가 12월에 초반에 좀 오르다가 이제 이 텍스 러셀링 때문에 중후반에 좀 꼬라 박았다가 다시 이제 연말 연초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과 얼추 비슷하게 움직여요. 10월부터 1월까지. 그리고 이제 4분기 혹시 특출나게 좋은 섹터가 있는가 그것도 좀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요건 이제 퀀터스로 2003년부터 22년, 20년짜리를 돌려봤습니다. S&P 500을 아웃퍼폼하는 섹터가 이제 무엇이 있는가 좀 봤는데, 기초자재 섹터, 반도체, 산업재, IT, 헬스케어, 얘네들이요, 10월, 11월, 12월에 평균 수익, 그러니까 4분기 평균 수익이 S&P 500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기초자재, XLB 얘가 뜬금없이 4분기 잘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게 좀, 이제 얘네들이 좀 시클리컬한 애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경기를 많이 따르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좀, 확실히 좀 4분기에 잘 나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최근 20년 동안에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평균 수익률이 지금 S&P 500보다 대단히 높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이 대충 잘 나간대요. 이런 애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번에는 올해는 미국 투자는 좀 더 일찍 시작이다. 제가 굳이 10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자, 한글날쯤 제가 지금 나스닥과 코스닥 숏포지션 들어간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청산하고 곧바로 다시 롱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전략, 어떤 비중을 쓸지 아직 안 정했고요. 이제 그거는 조만간 업로드를 할 겁니다. 한글날 저는 업로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언제 진입을 하는가? 그거는 다음 또는 다다음 영상에 나오니까 그 영상도 열심히 봐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 세종대왕님을 진짜로 원래 존경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한글이라는 게 그냥 이제 어떤 학자들이 만들고 세종대왕이 그래 내가 결제해 줄게 한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거의 다 직접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니 야, 이 사람 천재 아이가 이거 말고도 그때 뭐 발명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야 조선에 이런 천재가 있었다니 대박 이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야 이분이 미국 주식까지 이렇게 좌지우지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장난이고요. 어쨌든 Respect the power of K-writing 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띄워서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방으로 데려가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 유행입니다. 일단 저는 페이스북 광고 안 합니다. 그거 100%다 사기입니다. 인스타 광고도 안 합니다. 근데 사칭 형태라는 게 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텔레그램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다른 채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강원구 사칭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이유가 되었든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아마 저만 아는 신박한 뭐 주식이나 코인 사이트, 펀드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입하고 돈을 보내라라고 할 거거든요. 절대로 보내시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사기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추천을 하는 경우도 무조건 사기입니다. 사칭방 하는 사람들이 뭐 퀀트나 자산 배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목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퀀트 투자자라서 종목을 모르거든요. 진짜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뭔지는 압니다. 근데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유튜브 열심히 보는 일반인보다 제가 개별 종목을 훨씬 더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종목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종목 추천 받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톡방이든 텔레그램 방이든 어딘가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강국처럼 보이는 사람이 종목을 추천한다 라고 하면은 당장 나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사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우리한테 제보를 남겨주시면은 뭐 그게 뭐 DM이 되었든 페이스북이 되었든 인스타가 되었든 뭐 아니면 어스 알라이언스 쪽이 되었든 그 제보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